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창원에서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있는 방중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오늘 너무 열정적인 자리 제가 조금 일찍, 많이 일찍은 아니고 조금 일찍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뜨거운 랠리 보면서 저도 또 같이 동기부여 받는 그런 좋은 시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네. 될까요? 다행히 저는 여기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조금 더 편하네요. 제가 그러면 제가 준비했던,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경험했던 아메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솔직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제 조금은 지겨운 단어가 됐죠. 코로나, 그리고 이제 저성장, 그리고 온라인. 어, 빠질 수 없는 단어죠. 그죠? 요즘 시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왜 지금 당신에게 아미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이름은 방중하입니다. 혹시 제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늘상 장난치신다고 남방중 돼 있으면 그 밑에 하를 이렇게 자주 적어 주셨었습니다. 참 짓궂은 아버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쩌면 저는 말장난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 말장난치는 데 있어서 저희 아버지의 DNA가 저에게 분명히 복제되어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태아닌 광고 한다고 때아닌 수면 뭐 이런 거 올렸는데 영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요즘 트렌드를 잘 못 맞추나 하는 고민을 어제 밤에 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스타에서 보셨다라는 채팅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파트너들이 어, 이게 스폰서님 이거 이해를 못 하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아메이한테 과장 광고라 그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하셨었어요? 인스타에서 보신 분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쓰다가 글을 중간에 끊었잖아요. 그러면 쓰다 잠든 거잖아요. 쓰다 잠들었다 이 뜻인데 그걸 못 알아듣고 왜 과장 광고라고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놔서 저는 유머라는 건 해석이 들어가는 순간 꽝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석 안 하다가 하도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해와서 제가 이제 그 댓글에 그걸 달았어요. 쓰다 잠드는 모드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함께 제가 그 느낌을 공유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면 때시자 사이간자 쓰죠, 그죠? 시와 시 사이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1분이라는 것도 시간이고요. 10분도 시간, 1시간, 1년, 10년, 그리고 제 나이도 시간으로 가늠될 수 있죠. 제가 태어나서 이제껏까지 지나온 시간, 그죠? 그래서 각자가 가져온 시간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시간의 속력은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은 속도로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어, 근데 이 시간이 가져다 준 결과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는 거죠. 저는 시간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시간이라는 어떠한 뭐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이라는 이 매개체 이것이 인과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0년 만에 어떻게 되었다. 5년 만에 어떻게 되었다. 근데 제가 늘 시간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던 건 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줬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았다.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다 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많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 많은 분들이. 저는 아메이 교육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그런 명언을 들었어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 저희는 어릴 때부터 사실 교육받아 왔죠. 방학 때부터 교육을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럼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또 잘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나침반 이렇게 있죠, 그죠? 막 이렇게 나침반, 컴파스 이런 거 있죠, 그죠?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죠. 개인적으로 그게 변수가 참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변수에 당황하게 되죠. 소개팅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남자랑 여자랑 소개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이 이제 여자분이 우리 이제 커피 다 마셨는데 어디로 갈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자분이 저는 자기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소개팅을 나오면서 이 차를 어디로 갈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오는 거는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매너가 없을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성분이 목소리를 쫙 깔면서 잘 들어라. 내 계획엔 네 얼굴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만큼 변수가 너무나 많은 세상들인데 그 변수 속에서 우리는 늘 당황하게 되고 계획이 틀어짐을 사실은 늘상 느껴나가게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분들의 사진 한번 보게 되시면 어떠세요? 50년 만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50년 만에.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50년 만에 찍은 사진. 여기도 마찬가지죠. 50년 만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50년까지 갈 필요도 없죠.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라는 노래 혹시 아십니까? 휘휘휘휘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현아가 불렀던 노래죠. 그 노래가 아직까지 세련돼 보이는 이 노래가 벌써 11년이 지났다고 하면 믿기지 않죠. 어떻게 시간은 그렇게 야속하게도 빨리 흘러가는가? 그리고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혹시? 그대 그 약속을 그 노래 아십니까? 이수영입니까? 김수영입니까? 이수영 씨의 I Believe라는 노래죠. 네가 떠나던 날 그거 혹시 모르십니까? 진지하게 불러볼까요? 네가 떠나던 날 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유추력이 있으신 분이네요. 정현주님은.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노래가 여러분 올해 22년 차? 저도 이 노래 근래에서 그러니까 막 계속 들리는 노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가 21년인가 22년 차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모든 게 너무 빠른데 근데 중요한 건 그 22년간의 나의 삶의 변화는 그 각도가 내가 원하는 방향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우리는 나이 들어왔던 것보다 더 빠르게 나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올해 39이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40이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죠? 작년에 10년 전에 저는 29이었고 저희 와이프는 28이었습니다. 그땐 저희는 결혼도 하지 않았던 때죠, 그죠? 10년이 지나서 이런 나이가 되었고요. 첫째 아이가 7살, 5살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왜 느린 편이 아닙니다. 저희 동년배들에 비해서. 하지만 조금 빠른 편이라고 하는 요즘 시대에 비해서는 빠른 편이라고 하는 저도 59이 되고 저희 와이프가 58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27, 25으로 경제적 지원을 아직까지 해줘야 되는 때에 있습니다. 약간은 깝깝한 거죠. 미리 생각을 해보면.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저희 삶이 끝나는 게 아니죠. 저희에게는 69도 있을 것이고 79, 89, 99도 아마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제가 경제적으로 점점 약해지면서 나이가 들어갈 것인데 그때 갔을 때 지금도 벌써 시간에 대한 후회가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는데 그때 정말 시간에 대한 후회를 안 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어떤 큰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왜 선택이란 단어가 늘상 그럴 때 집중과 선택이라고 하지 않고 왜 앞에 선택이란 말이 늘 우선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면 살수록 집중보다 더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면 갈수록 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앞으로 이 시간의 흐름을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해 보겠다라는 어떤 의미로서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대단한 생각으로 아메이를 받아들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저희 집에 아메이가 왔을 때는요, 제 친구 부모님으로부터 이 아메이가 도착을 했었습니다. 매달 쓰는 생활 필수품, 슈퍼만 바꾸면 매달 1,000만 원이 들어옵니다라는 그런 희한한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당연히 믿기지 않았죠. 요즘 세상에서는 당연히 믿을 수 있죠. 왜냐하면 포인트 체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설명을 좋아하셔서 제가 오늘도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포인트 많이 모으셔요? 이제는 그때보다 포인트가 더 늘어나가지고 저는 이제 네이버 포인트가 23만 점이 되었습니다. 많이 모았죠. 네이버 포인트. 그 다음에 저는 아메이 현대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아메이 현대카드를 쓰는데 저는 M포인트를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는데 안 쓰다 보니까 와이프 따로 저 따로 모여가지고 122만 점이 어느새 모여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점수가 모여 있죠. 이런 포인트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봤자 별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우리가 OK 캐시백 세대라서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OK 캐시백 모아본 적 있으십니까? 모은 기억은 있지만 써본 기억 없는 OK 캐시백이죠. 요즘 근래에 OK 캐시백을 쓰려고 하면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못 쓴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여러 도구들, 아이패드, 맥북, 에어팟, 애플 펜슬, 저는 전부 다 포인트로 구매했습니다. 바로 현대카드 M포인트 몰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현금 대신에 포인트를 통해서 이걸 다 구매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M포인트 몰에서.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기름 조금 더 싸게 해주고 뭐 커피 한 잔 공짜 주고 이 정도의 포인트였지만 이걸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고 있는 맥북도 구매를 했다고 하니까 조금은 포인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활용성이 높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포인트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포인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멋있는 그 다음 포인트 A사 포인트라고 하죠. A사 포인트로 저는 라식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SM5라는 차도 구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BMW라는 차도 구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도 분양이라 그러죠. 그리고 여행도, 해외여행도 많이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식도 아메이 포인트로 하게 되었고요. 집도 아메이 포인트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포인트가 들어오는 속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캐시백은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건 유리하지만 결국 1차원적 캐시백, 여러분 우리가 1차원 캐시백이라고 하면 왼쪽에 보이시듯이 미용실, 통닭, 커피숍 이런 것들 있죠. 혹시 제 마우스 포인트도 여러분들에게 보이나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빙글빙글 제가 돌리고 있는데 마우스 포인트가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보이는 것처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면 한 가게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10번 가면 한 번 더. 그러니까 미용실 10번 가면 한 번 더 잘라줄게. 통닭 10마리 먹으면 한 마리 더 줄게. 이런 캐시백 마케팅이었죠.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는 게 9장이나 0빵장이나 똑같더라는 거죠. 한 장도 없는 건 9장이나 못 자르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제가 5장 모았다고 반만 잘라주세요. 되지 않습니다. 통닭 가게 가서 저 5장 모았는데 배고프니 통닭 반마리만 주세요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장님이? 너 어디서 반말이니?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다가 그 한계점을 뛰어넘은 게 여러 가게, 즉 OK 캐시백이죠. OK 캐시백은 3만 개의 가맹점을 통합을 하면서 멀티 포인트 체계를 형성합니다. 모으기가 훨씬 쉬워져서 그거 모으려고 불법 유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해피 포인트를 통해서 베라, 빠바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함께 합쳤고요. 요즘에 CJ1이라는 브랜드에서 여러 가지 커피숍들을 모아서 여러 가게를 모아주지만 이것도 한계점은 있죠.
여기서 정말 대단한 포인트 체계를 보여준 게 바로 현대 N포인트와 롯데 L포인트입니다. 거의 현금에 가까운 형태의 포인트. 왜? 현대카드가 써지는 모든 가게에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국에 있는 모든 가게에서 카드가 된다면 포인트를 모을 수 있게끔 포인트 체계로 묶어버린 거죠. 저는 이게 포인트계의 혁명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한 박자 더 나간 게 바로 네이버 N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금융의 성격도 가지고 있죠. 이걸로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금처럼 송금도 해줄 수 있고요. 모든 거래에 다 해당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현금을 N포인트로 바꾸면 2.5% 이자를 줍니다. 하지만 명백한 한계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밑에 검은색 박스에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주체는 저밖에 없습니다.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주체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모아서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요쪽 포인트를 모아가지고는 생활을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왜 이쪽 포인트는 뭐가 다르냐? 이걸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켓컬리가 그전에도 있었지만 마켓컬리는 다른 사람이 모집한 것도 포인트를 보내줬죠. 한 명을 모아오면 5,000점을 모아줬는데요. 많이 모은 사람은 2천만 원, 3천만 원도 모았다더라고요. 대단하시죠? 저희가끼리 이야기로 크라운 앰버서더를 갔을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아메를 했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죠, 사실은. 하지만 이것도 한계점을 보였던 게 물론 다른 사람을 모집하면서 더 큰 포인트를 모을 수는 있었지만 결국은 모집에 의한 일시적 수입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켓컬리는 모았을 때 5,000점이라는 걸 줬지만 모집을 당한 그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그 사용에 대한 지속적 수입은 결국 마켓컬리 본사가 가져가고요. 휴대폰도 보면 근데 비슷하죠. 그죠? 판매점이란 기회를 개인에게 줬지만 결국 지속적 수입은 통신사 본사가 가져가고요. 보험도 마찬가지고 카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가입했을 때 가입한 행위에 대한 5만 원, 10만 원은 카드 모집원이 가져갈 수 있는 모집 비용이지만 그 카드 사용에 대한 지속적 수입은 결국 카드 본사가 가져가는데 아메이는요. 다른 사람의 모집에 대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다른 사람의 모집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의 소비에 대한 것들. 이거 여기 소비에 지속적 소비에 대한 것들을 바로 알린 회원에게 주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포인트 체계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멋진 포인트 체계를 처음부터 저희가 알고 아메이가 처음부터 이런 멋진 개념으로 다가왔냐?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아까 받아들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학구열이 너무 뛰어났었어요. 그래서 저를 중학교 1학년 혹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에 깨워서 운동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저에게 하드 트레이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어쩌다 가끔씩 저렇게 놀러 갔는데 보이시죠? 어머니의 지나친 학구열을 통해서 제 몸 하나 건사치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안 되겠다. 서울대를 보내야 되겠는데 서울대를 봐야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대 투어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운데 계신 남성분, 조금 더 키가 크신 남성분과 앉아 계신 검은 옷을 입고 계신 여성분이 저희 부모님이시고요. 왼쪽에 계신 남성분, 청바지를 입고 계신 분은 저희 친구 아버지였어요. 여기 선캡 쓰고 계신 오른쪽에 저 여성분도 친구 어머니셨고요. 저희 부모님과 함께 저희 가족과 친구 가족 이렇게 같이 서울대 투어를 떠났었는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왔죠. 제 친구와 저는. 너무 스트레스가 되죠. 우리는 서울대 가기까지 실력이 안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현실 점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도 저희의 스트레스를 아셨는지 돌아오는 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실수 허용 한계치라고 연세대와 고려대를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내려왔는데 근데 사실 요즘에는 어디 가서 제가 서울대 나왔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안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제 친구와 저한테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둘 다 나란히
보여주지 않은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는 거 좋아하는 H대, 저 친구는 옛 서울의 H대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그 전부터 낌새 같은 건 있었겠죠, 그죠? 그때 어쨌든 뭐 그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아동복 가기를 하고 계셨는데 아동복 가기를 하고 있는 저희 부모님에게 제 친구 부모님이 이렇게 오셔서 아까 중화엄마 2, 5년 정도 슈퍼를 쓰시면 매달 매달 1,000만 원 들어온다. 그게 뭔데라고 얘기했던 게 가장 아메이 그 초보자들의 실수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설명을 한 게 아니라 본인도 잘 설명을 못 하니까 나도 잘 모르니까 한번 따라가자. 교육장에 가자. 그래서 이제 교육장에 가시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거기서 비전을 보시고 돌아오시자마자 아메이를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시작을 하고 한 2년에서 5년 정도,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홈미팅을 하면서 2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요. 저보고 계속 뭐라 그러냐면 너도 나중에 성인이 되면 아메이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할 일 아니잖아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저한테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저도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메이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대다수가 주부잖아요. 저는 이제 39이니까 지금 40대 여성분을 만나면 저랑 거의 비슷해 보이죠, 사실은. 하지만 10대 때의 저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10대 때 저보고 계속 40대 모임에 참여해서 한번 네가 아메이를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그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홈미팅을 저희 집에 한 번씩 하면 집에 오면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런 모양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나 빨리 성인이 되어서 저들 틈에 함께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내가 아메이를 한다면 저들이 나의 직장 동료가 된단 말인가라는 막막함이 느껴졌었어요, 그때. 왜냐면 또 그때의 40대는 지금의 40대는 또 달랐기 때문에 요즘 40대는 진짜 세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주부들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 일은 아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뭐 넘겼던 그런 아메이였어요, 저한테는요.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도 잡혀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는 군생활 참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저를 고문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문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성분들은 모르죠. 고문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 때문에 전원이 고문받게 하는 고문 유발자를 고문관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고문 유발자죠, 사실은. 그냥 보면 고문하고 싶은 스타일 있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전 산만합니다. 오늘 제 설명을 그래도 PPT가 있으니까 덜 산만할 건데 저는 칠판으로 뭔가 설명을 하면요. 정말 산만합니다. 정말 어딜 갔다 왔는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산만한 설명을 듣게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도로 산만하다 보니까 어디 집중을 잘 못하니까 남의 말귀를 그렇게 잘 알아듣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군 생활이 참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상병쯤 돼서 그때부터 아메이 제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 세제를 훔쳐 쓰는 고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했는데 그들이 이제 고농축인지도 모르고 퍼다 쓰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열받았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쓰다 보니까 방중아 세제가 좋다라고 소문이 조금 나가지고 저한테 세제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품 주문도 받고 또 어머니께서 아메이 책을 계속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조금은 아메이에 대한 긍정적 신호였어요. 그러면서 장범준 목소리랑 비슷해서 너무 잘 들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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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범준은 복권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피드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파트너들은 저보고 올밴 목소리랑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무릎팍도사 행님 하나도 간식 하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목소리 비슷하다고 우리 파트너들이 가히 안목이 좋지 않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책을 보면서 아메이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조금 받게 됐고 그럼 전역을 하면 복학 시점이 맞지 않으니까 한 1년 정도만 아메이를 아르바이트 삼아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살짝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물쭈물 하다 보면 어느새 몇 개월 지나버리니까 제가 전역을 하면서 그런 부모님한테 아메이를 제가 아르바이트처럼 1년 정도 해보고 싶다니까 부모님이 좋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멋지게 자유롭게 아메이를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메이를 딱 시작했는데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느낌.
아메이를 시작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느낌입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미팅을 들으면 알게 된다고 해서 미팅을 들었어요. 근데 미팅을 들으니까, 들을수록 답답해지는 거예요. 잘하고 싶어지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계속 욕구가 커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나보면 그렇게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어. 근데 되고 싶고 나니까 제품이 궁금하기 시작하고요. 또 제 친구들이 뭘 필요로 한지가 또 궁금하고, 또 아메이가 그 친구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지 또 좀 더 자세히 듣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좀 더 제가 더 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 가지고 그 우여곡절 조금 얘기 드리는 게 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제가 제품을 조금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은데 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품을 쓸 게 없다더라고요. 20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지 하다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를 소개받아야 되겠다 해서 어머니를 소개받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어머니들은 다 결혼을 해서 소개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농담이고요. 어머니들을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이, 우리 어머니 바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친구가 근데 자기 엄마가 거기 있다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공부가 아니죠.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그 직장으로 가려면 가봐라 해서 거기가 여중이었거든요. 제가 그 양호 선생님이셔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여중생들이 많는 거예요. 아시죠? 남자들은 여자 많은데 못 들어가는 거. 너무 떨려가지고 30분을 앞에서 갈까 말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죠. 막바로 들어가나 30분 고민하고 들어가나 결과는 같다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들어갔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저를 너무 환대해 주시고 비타민을 2개나 주문해 주셨어요. 첫 소비자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어쨌냐면 저는 당일날 갖다 드렸어요. 주문받은 그날 갖다 드렸어요. AP를 갔다 온 거죠. 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스24시도 당일 배송 안 할 때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으면 휴지도 시킬 걸 하셔서 그건 그 다음날 아침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소비자가 한 명 한 명, 그 양호실에 4번을 갔거든요, 제가. 일주일 만에 4번을 갔어요. 그렇게 주문을 받아서. 근데 몇 번 가다 보니 거기에 패턴이 보이잖아요. 점심시간에 가면 다 큰 여성들이 침대에 다 누워있어요. 누구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인데, 여자 선생님들이, 허리가 아파하고 수업한다고 밥 다 먹고 나서 저희 소가 되려고 저렇게 누워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카다로그 줘도 됩니까? 하니까 주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아메하는 총각인데요. 카다로그 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씩 줬죠. 그리고 저는 제품 설명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 침대 뒤에 있는 커튼 사이로 제가 밖에 나이트 기도처럼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손 들고 부르면 뛰어가고, 손 들고 저기요 참치 4캔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손 들고 뭐 이렇게 하면 또 뛰어가고, 뭐 고무장갑 주문받고 이렇게 해서 그날 갔는데 아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날 28만 원치가 제가 주문받았던 기억이 너무 기뻤어. 너무 기뻐가지고 에필 가는데 계속 노래가 나오고 막 콧노래가 나오고. 근데 갔다 왔는데 너무 이제 물건도 다 갖다 줬는데 너무 좋았는데 집에 와서 PB 체크를 해봤는데 PB가 하나도 안 올라간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어요. 왜 그렇지? 왜 이렇지? 왜 그랬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모바일이 없었으니까. 한참을 고민해. 내가 다른 사람 아이디로 사온 거 아닌가라는 섬뜩함이 들었었어요. 회원번호를 잘못 찍었었나 내가? 많은 생각을 하다. 그 주문 내역 들어가 보니까 주문 내역은 있어요. 그날 제가 원포원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정기고 노래 있죠. 내 거 아닌 내 거인 듯 내 거 같은 너, 아메이인 듯 아메이 아닌 아메이 같은 너 같은 원포원이라는 존재가 그날 알게 되었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매출이 변동이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제가 아메이 소비자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모아 나갔어요. 좌절도 했다가 열심히 또 해봤다가. 그리고 사업 설명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파트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업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 설명할 때 너무 많이 떨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3번 만에 사업 설명했어요. 친구를 만나가지고. 왜 그랬냐면 2번은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저 뭐 하는지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제 한계였습니다. 안 물어보면 저는 말 못하는, 그 정도로, 저는 A형이거든요. 그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3번째 겨우 용기 내서 아메이를 말하고, 그래도 사업 설명도 못했어요. 그렇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계속하면 나아지더라고요. 꾸준히 하면 나아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이, 같이 하는 친구들이 시작했지만 그 친구들도 사업이 자기 마음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움의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이제 자기 단련의 시간도 필요하다 보니까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제 사업도 그냥 지지부진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참 요즘 생각하는 게, 저도 제 친구들처럼 하다가 직장에 가고 또 직장 갔다가 또 아메 조금 하고 또 직장으로 돌아가고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거든요. 아메 비즈니스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약에 그걸 능력이라고 본다면 저는 버티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 잘 할 줄 몰랐지만 다른 건 더 못했기 때문에 아메이를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 가수 유명한 거 아세요? 브레이브걸스. 그죠? 이 브레이브걸스의 대박이 났죠. 그죠? 이 대박의 조건은 뭐였나요? 결국 저는 버티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버티기였다고 생각해요. 결국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정말 성공은 실패라는 코너를 돌 때 그 옆에 딱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딱 이 친구들 이야기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문명의 몇 년을 보내다가 해체 3일 전에 대박이 난 그룹이에요. 해체 한 2, 3일 전에 대박이 나. 어마어마했죠. 그죠? 근데 이 친구들만 대단한 걸까요? 이 친구들만 대단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친구를 키워낸 이 스폰서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소속사 사장이죠. 이 소속사 사장의 믿음이 없었다면 전 결코 이게 가능했으리라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믿은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던 저희 스폰서님 계셨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늦었지만, 빠르진 못했지만 9%, 12%, 뭐 15%, 18% SP, 그리고 이렇게 저는 SP가 되고 나면 모두가 바로 다 GP가 되는 줄 알았고요. 또 GP가 되고 나면 모두 다 플래티늄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요. 스폰서님, 결국엔 아메이가 돕는 비즈니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스폰서님의 목표를 위해서 파트너를 돕는 거 아닌가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폰서의 목표 때문에 파트너를 돕는다. 그 말도 맞죠? 근데 2번째, 파트너를 돕다 보면 스폰서가 목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것도 맞죠. 둘 다 맞다라는 거죠.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그 순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닭은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달걀을 품는다. 지금도 그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정의가 내려지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감사한 스폰서님의 지원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되지 못했어요. 저는 SP를 어렵게 성취를 했는데요. 그 다음 달 제가 SP가 되지 않더라고요. 또 그 다음 달엔 저는 850만 PB를 하게 되었어요. 자, 3번째 달 850을 할 밖에 1000을 하지 그랬어, 누가 이랬는데 그게 저한테는 한계였나 봐요. 그 다음 달 집 또 한 번 더 내가 해봐야지 생각하고 했는데 이번 달에는 750이 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한 달에 100만 PB씩 내려가는 것인가 라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냥 학교 가서 이제 다시 친구들이랑 같은 노선을 탈까? 그냥 CPA 공부하고 그냥 뭐 어떤 친구처럼 공무원 준비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나? 막 헷갈림이 살짝 오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때 참 잘했던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멈춰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셔요. 멈춰서 하는 고민은요, 그 멈춘 시간만큼 나중에 손해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그때
미팅 안에 잘 들어있어서 다행히 그때 가면서 뛰면서 뭔가 하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하는 시간도 저에게는 큰 로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번째 달에 다시 1000이 되더라고요. 그 뒤로 쭉 1000이 됐다라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또 1000이 안 됐어요. 그래서 더 덤벙덤벙 퐁당퐁당 하면서 1년 만에 플래티늄이 됐어요. 근데 너무 희한한 일들이 뭔지 아세요? 저의 파트너들은 저는 그렇게 잘 못한 스폰서인데 저의 파트너들은 스트레이트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내가 못한다고 내 파트너도 똑같은 게 아니고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더라는 거죠. 분명히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세월이 많이 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지금 SP 모은다고 1000만 점 모은다고 정말 애쓰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를 드리냐면 저 진짜 마지막 첫 SP 갈 때 마지막에 11시 50분에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정말 하나씩 치약 하나, 마우스 스프레이 하나, 홈테크가 하나도 없는 SP였어요. 정말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홈테크를 살 만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어렵게 SP를 이렇게 정말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너무 놀라운 건 10여 년이 지나니까요. 이제는 하루가 뭡니까? 첫날 몇 시간이 지나니까 SP가 돼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PB를 볼 때마다 너무 소름이 돋거든요. 어떻게 그 한 달 내내 그렇게 해도 안 모이던 1000만이 이제는 하루도 안 돼서 어떻게 이렇게 1000이 될까? 정말 이걸 사람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끝까지 열심히 할 건데 눈앞에 사람의 시점의 한계는 현재밖에 못 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롱런을 못 하는구나. 이것만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건데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과정이거든요. 잘 되어가고 있는 과정은 별로일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 되거든요. 세상에 어떤 주식도 우상향 주식은 없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걸 안다면, 내 인생의 과정에도 그걸 적용시킬 줄 안다면 이 비즈니스는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볼 수 있는 해안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팅이 라식 수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 미래를 보는 시력을 올려주는 라식 수술 시간 아닌가. 바로 이 미팅이. 그래서 여기 들어있으신 분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꾸역꾸역 이 비즈니스를 파운더스 플래티늄 해나가다가요. 나중에 이제 파트너가 생기고 또 파트너를 돕고 싶은 생각도 들으면서 사파이어, 에메랄드 핀도 함께 성취하게 되었죠. 저는 에메랄드 핀을 성취하고 제 엄청 큰 꿈을 이뤘었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해보고 싶었던 오픈카 구매도 제가 에메랄드 때 이건 제가 오늘 할당받은 시간이 40분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2분 남았거든요. 엄청 제가 지금 타이머를 해놨었어요. 엄청 쪼임이 지금 제가 또 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빨리빨리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에메랄드 때 연봉이 6천이었어요. 가난한 에메랄드였죠. 근데 요즘 에메랄드는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지금 이게 1.5%에서 1%로 바뀌긴 했지만 에메랄드도 뎁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한 달 수입이 700, 800 이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연말 보너스 빼고요. 그죠? 근데 연말 보너스까지 해버리면 뭐 1억이 훌쩍 뛰어넘어 버리죠. 그렇게 해서 저는 29살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게 됩니다. 그때 제일 다이아몬드를 가게 했던 가장 큰 요소는 뭐였냐면요. 바로 20대 다이아몬드라는 타이틀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사실은 27에도 28에도 아메 다이아몬드는 당연히 도전을 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29에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래야 20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29에 지금도 제 삶에 가장 영화 같고 가장 제 삶에 열심히 살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제 스스로가 멋있다고 생각되는 그 한 해를 제가 29에 보냈던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딱 되고 나서 좋았던 건 뭐였냐면요. 다른 것보다요.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부자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부자는 많잖아요. 부자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생계를 위해서는 저는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었어요. 우리가 40에도 50에도 은퇴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번에 일본은 이제 70세 정년을 보편화시킨다고 하죠. 일본에서는요. 그게 은퇴할 수 없는 이유가 결국 생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메이라는 멋진 수단으로 20대 때 그 많은 놀림을 받고 친구들과 다른 길을 걸으면서 느꼈던 그 수많은 불안감 때문에 그 수많은 불안감들 때문에 어쩌면 30대에는 생계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축복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시간이 40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젊은 친구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에이 아메이 수입 그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요즘에는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자본소득, 양도소득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자본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말을 많이 해요. 부동산 맞죠? 근데 사실 부동산이 급격하게 오른다는 말이 한두 달 전부터 잘 안 들리지 않나요? 그죠? 이제 뭐 투기 가열 지구들도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부동산은 더 오를 수도 있고 물론 내릴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일본의 우리 경우를 보면 지금 빈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보이고 있죠. 한 10년 정도 더 지나면 일본의 전역에 빈집이 30%가 될 가능성이 아니죠. 30%가 될 거라고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둘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보는 건 너무 위험한 일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또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게 주식이더라고요. 저는 주식하는 거에 반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주식 시장이 가장 좋은 건 작년이었지 않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시장이 가장 좋았지. 오늘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렇게 좋은 양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전문가들은 작년에 다 사서 올해 걷어들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우리나라 미신 같은 게 있어요, 주식에. 너만 놓으면 우상향 한다라는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만 놓으면 우상향 한다고.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이지만 2012년에 GS건설이 12, 3만 원이었어요. 10년이 지난 2021년 올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3만 원 합니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우량이고 아니고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판단하는 거죠. 결코 알 수 없죠. 그죠? 현대자동차도 10년 전과 지금이 비슷하거든요. 주가가. 어떻게 될 줄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주식시장의 유동성, 변동성도 점점 굳어지고 있죠. 이제는 주식이 옛날만큼, 그러니까 작년만큼 훅 이렇게 커지고 이러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많은 또 돈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으로 많이 가고 있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일 메이저인 비트코인이 한 3, 4배가 올랐죠. 그죠? 3, 4배가 올랐을 겁니다. 분명히 돈 번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 오르고 나서 이슈가 되더라는 거죠. 이게 더 오를 건지 이게 거품일지는 신만 아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비트코인으로 돈 누군가가 벌었다면은 뭔가 공짜로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주위에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보시면 그 시간 동안 불안함과 신경 쓰임이 장난이 아니에요. 매 시간이 아니고 매분 봅니다. 매분. 주식은 장마감이라도 있죠. 비트코인 장마감이 없어서 잠을 못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건 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올인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 개가 다른 듯 보여도 다 같은 성향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저가치에 사서 고가치에 판다라는 전략을 모두가 지향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변동성 자산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가치 상승의 차익의 수익 실현 시까지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묶인 돈이라고 얘기를 하죠. 들어간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 할애가 돼 있죠. 그죠? 100만 원 넣은 사람이 1시간에 한 번 보면 1억 넣은 사람은 10분에 한 번 봅니다. 가치 상승과 하락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래서 주식 유튜버들 보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같이 우리 열심히 구호를 외쳐봅시다. 시작! 영차, 영차, 올라라, 삼성전자 이런 걸 유튜브 켜놓고 다 같이 외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 21세기 이 과학적인 시대에 그런 걸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매달 캐시플로우로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한다 해도 30년 뒤에 2배가 3배가 오른다 한들 쳐도 그때까지의 내 삶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 어떻습니까? 내가 이 정도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매달 10만 원, 이 정도 모양을 만들면 매달 50만 원, 이 정도 모양을 만들면 매달 100만 원. 저는 오늘의 나에게 도움되는 부분이 훨씬 더 크거든요, 이 비즈니스가.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쩌면 제가 핀업을 하고 또 이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는데요. 아까 제가 시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저희 와이프도 요리 하나 못하는 사람이어서 이제는 요리 명장도 이렇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멋진 사진도 본사에서 와서 찍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파트너 리더님들과 이런 멋진 여행들, 두바이, 그리고 또 저기 유럽 여행도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아메이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가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스페인 메노르카에 또 영리더 어떤 대표를 잠시 맡게 되었어가지고 덕 디버스 회장님의 요트 대회 여기 또 이지연 리더님도 함께 했었죠. 함께 이런 저기 요트 대회도 참여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아메의 가장 큰 성공자이신 나카지마 가오루상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카지마 가오루상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남자분이시잖아요. 전 너무 존경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하니까 그 2만 명이 있는 그 큰 강의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보다 더 거절 많이 받으신 분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많은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거절 많이 받았으면 성함이 나까지마라고 더 이상 거절하지 말라고 성함도 그렇죠. 그렇게 아메이를 통해서 또 이렇게 멋진 분들도 한 번씩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이와 함께 딸이랑 둘이 갔었어요. 이 여행은 와이프가 둘째를 출산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었고요. 또 가족들끼리 매년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보내주는 이렇게 행복하고 황홀한 여행을 함께 할 수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저희 이지연 주용성 리더님의 소개로 또 대만에 저희가 강의까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너무 감사한 거는 지금은 이제 막내가 5살로 지금 태어나서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 4, 5년 전에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사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제가 너무 신기해하는 사진인데 여기 이제 차도 똑같이 새 차가 이렇게 있고 우리도 이렇게 키대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차보고 제가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딸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갔다 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한테요. 왜냐하면 다른 차들은 다 위치가 바뀌어 있죠, 주차장에. 근데 제 차는 위치가 주로 안 바뀌어 있다 보니까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는 오늘도 안 나갔어. 오늘도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조금 아니야 아빠 집에 있어도 뭐 하긴 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딸아이에게 좋은 세상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꼭 노동과 시간을 거래를 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를 그런 사회도 있다라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딸아이에게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는 건 좀 큰 유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아메이라서 저는 또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부모님도 아메이하고 저희 이제 그래서 저희가 전형적인 피라미드 가족이다 보니까 피라미드형으로 사진도 한번 이렇게 찍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너무 다 돼갖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이제 많은데 여기는 이제 저기 부산 파트너들인데 저 위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사람이 너무 특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분이거든요. 저희 가운데 있으신 저와 제가 여기 있는 이분 있죠. 제 위에 있는 이분 남성분인데 이 남성분이 이분만 얘기를 드리고 이제는 쑥 넘어가도록 할게요. 22,000볼트에 손이 스쳤어요. 22,000볼트 전기 공사하고 이러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네, 얼마나 난리나 못 걸으시고 팔에도 이제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팔도 오른손을 못 드는 정도로. 스토리 너무 길지만 짧게 얘기 드리면 그래서 병원을 다니다가 죽을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데 자살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데 이 왼쪽에 있는 여성분이 간호사신데 이 간호사도 3개도 하다 보니까 어디 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그래서 이분이 환자한테 아메이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 따라가 봅시다 이래가지고 환자를 미팅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메이 비즈니스 알아듣게 되면서 아메이 식품을 먹고 몸이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한 2달, 3달 만에 오른손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기적이라 그랬거든요. 무엇보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는데 다리에 힘이 좀 생기셔가지고 벽 잡고 걷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트레이닝을 해서 지금은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시거든요. 이분한테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기적이죠. 그죠? 이분한테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주위에 있는 화상 환자들 오른쪽에 계시죠. 이분들이 다 아메이 비즈니스에 그리고 또 아메이 제품에 정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옛날에는 이렇게 오프라인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다 온라인이죠. 온라인으로 또 20대들과 함께 미팅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아이패드, 애플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다음에 필요하면 손재모리님께도 제가 한번 아이패드와 맥북 한번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런 걸 좋아하면 제 생일 때 보이시죠? 제 생일 때 파트너들이 이렇게 차려줬어요. 케이크도 보시죠. 애플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크를 이렇게 해줬다고. 제가 애플 좋아한다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애플은 저한테 이때까지 하나도 해준 게 없습니다. 너무 섭섭하죠. 어쨌든 온라인 시대 때는요. 이제는 더 아메이 비즈니스 하기 즐거워졌죠. 온라인으로 요리하고요. 온라인으로 교수님 강의를 듣기도 하고요. 이런 시간들 많이 보내고 있죠. 20대의 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제가 30대의 저에서 만들어졌어요. 왼쪽에 있는 저는 너무 어설퍼 보이는데 오른쪽에 있는 저는 제 파트너가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형사 가제트 같다고 이거 너무 뭔가 전문가 같죠, 그죠? 그쵸? 보기에 그렇죠. 전문화된 거죠. 전문가보다는요. 저는 이제 이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조금은 익숙해졌죠. 아직도 뉴페이스 만나면 전 떨려요. 떨리지만 떨린다고 그게 어색한 게 아니라 좀 익숙한 거죠. 그죠? 익숙한 떨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차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왔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오면서 제가 얻은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 뭐냐면 뭐 차를 얻었다, 집을 얻었다, 뭐 연봉을 얻었다. 물론 그런 것도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손재머리더님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또 5분 주신 거에서 5분 받고 5분 더 얹었네요. 제가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메이뿐만 아니라 운동? 지금부터 좀 배워보면 되지 뭐. 이렇게. 그거?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약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가 됐고요. 저보다 남을 조금 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요. 먼저 나설 줄 아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먼저 나설 줄 아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좀 조금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조금은 도울 줄 아는 사람도 됐어요. 그리고 부정보다 긍정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요. 안 좋은 상황에도 좋은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전 이런 것들이 재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있는 돈, 제가 얼마를 모았든 그 없어질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메이 비즈니스 10여 년을 하면서 쌓았던 여러 가지 것들에 제 몸에 체화되어 있는 이 감각들은 절대로 없어질 수 없고 절대로 누가 가져갈 수 없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이 형태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제일 감사한 거, 그 얻은 것들. 철학자들이 이데아, 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누군지 안 궁금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의 저거든요. 소심하다 생각하면 소심하고요. 대범하다 생각할 땐 대범합니다. A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 번씩 그냥 얘기하기 재밌으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소심하지도 대범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거죠. 저는 제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원래라는 말 싫어하거든요. 원래는 진짜 무서운 말이다. 원래가 무서운 건 김성만이 아니죠. 그죠? 어떤 사람인지는 지금 제가 그냥 형용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조금 알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해 놓은 그 인간상에 근접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걸 펼쳐볼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이 일이 전 너무 좋다라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환경도 있죠. 그죠?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제가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주고요. 무엇보다 내 시간, 뭐 내 환경, 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제 통제 안에 있다라는 게 뭔가 그 자유함의 근원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자유로움이 내 시간, 뭐 금전도 금전이지만 제 시간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장소, 공간 이런 것들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내 통제 안에 있다라는 게 제가 자유함을 느끼고 있는 그 근원이 아닌가. 그럼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죠. 그죠? 리치 디버스 사장님이시죠. 그죠? 점점 이런 사람이 되어가면 내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저 얼마 전에 제가 파트너들한테 메시지를 막 보내다가 책을 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결국엔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중적인 책을 원하잖아요. 출판사에서는요. 근데 저는 너무 아메이 책을 쓴 거예요. 완전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요. 다시 일어나자. 아메이 파이팅.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렛츠고. 다 같이 일어나서 화이팅. 뭐 이런 메시지를 책에 썼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실패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매번 이렇게 꿈꿔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치 디버스 회장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무대 뒤에 있을 때 최근 ABO가 되신 분들이 저를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아메에 온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한 명도 리크루팅하지 못했네요. 당신도 그럴 때가 있었나요? 물론 그럴 때가 있었죠. 그래서 단순한 일을 실천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었죠. 제가 주최한 미팅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다운라인들이 사업을 그만두고 그것도 하루에 여러 명이 그만둔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비범함을 위한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저를 늘 일으켜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을 10분 이상 오버하게 되어서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선재무리님 또 외에 여러 다이아몬드 리더님 또 수석 다이아몬드 리더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찾아뵙고 인사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